2025년 9월 11일 인천의 한 영상 촬영 현장. 20대 여성 틱토커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50대 남성이 서 있었죠. 그는 지난 5월부터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구독자 늘려줄게. 틱톡 시장은 내가 잘 알아. 같이 하자. 하지만 그날 촬영장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말다툼이 시작됐고 남성은 그녀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3일 후 그녀의 시신은 전북 무주의 오해진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제 사건 미스터리 루디입니다. 오늘은 SNS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유혹, 구독자 늘려줄게 라는 말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에이터의 꿈을 이용한 사기, 동업의 함정, 그리고 SNS 시대의 어두운 단면에 대한 이야기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특히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시는 분들 혹은 주변에 크리에이터가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이 꼭 전해졌으면 합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입니다. 그녀의 실명은 보도되지 않았기에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A씨는 틱톡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틱톡은 짧은 영상으로 승부하는 플랫폼입니다. 중독성 있는 15초에서 1분 정도의 영상으로 전 세계 수억 명이 시청하죠. 한국에서도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A씨도 그런 크리에이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구독자를 늘리고 싶어 했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광고 수익도 얻고 인플루언서로서 성장하고 싶었겠죠.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긍정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한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남성 B씨입니다. 그는 A씨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습니다. 같이 동업하죠. 투자도 할게요. 정말 달콤한 제안 아닙니까?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제안입니다. 경험 많은 파트너, 투자금, 구독자 증가 노하우, 모든 것이 갖춰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A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5월부터 두 사람은 함께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했습니다. 몇 차례 협업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을 겁니다.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콘텐츠를 만들고 채널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A씨는 희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널 운영을 하다 보면 의견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어떻게 편집할지,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이런 문제들로 A씨와 B씨 사이에 이견이 생겼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채널 운영 방식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동업 관계라면 의견 차이가 있어도 대화로 풀어갑니다. 안 되면 관계를 정리하면 됩니다. 각자의 길을 가면 그만이죠. 하지만 B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11일 오후 A씨와 B씨는 인천에서 만났습니다. 영상 촬영이 목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만남이었죠. 하지만 촬영 중에 또다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채널 운영과 관련된 문제였을 것입니다. 갈등은 격화했고 B씨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A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을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그렇게 숨졌습니다. 인천의 한 촬영 현장에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크리에이터로서의 꿈을 안고서
A씨를 살해한 B씨는 패닉에 빠졌을까요? 아니면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는 A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서해안을 따라 이곳저곳 이동했다고 합니다.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결국 전북 무주군까지 갔습니다. 인천에서 무주까지. 직선거리로도 200km가 넘습니다. 서해안을 돌아서 갔다면 훨씬 더 멀었겠죠. 3시간, 어쩌면 4시간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B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그저 들키지 않기를 바랬을까요? 무주군의 한 야산,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B씨는 그곳 풀숲에 A씨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2025년 9월 12일 오후 4시 A씨의 부모는 용인 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딸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부모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평소에 연락을 잘 하던 딸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신호, CCTV 영상, 차량 이동 기록 등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B씨와 함께 있었을 때였습니다. 두 사람은 B씨의 차를 타고 인천에서 전북 방면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전북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B씨의 차량 번호와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2025년 9월 13일 새벽 5시 무주군의 한 야산, 경찰은 그곳에서 B씨를 발견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 경찰의 요구에 B씨는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고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입니다. 특히 실종사건 수사 중이라면 더더욱 협조해야죠. 하지만 B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뭔가 숨길 것이 있었습니다. 경찰을 피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이 A씨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그래서 공무집행범의 혐의로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긴급 체포란 현행범이나 긴급 상황에서 영장 없이 우선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B씨는 그렇게 체포되어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B씨를 체포한 경찰은 그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A씨도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2025년 9월 14일 오전 11시 5분 경찰은 B씨를 체포한 장소에서 50m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야산의 풀숲,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돼 일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복장과 정황 증거를 통해 시신의 신원을 A씨로 추정했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신원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A씨가 실종 신고된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그녀가 부모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한 지 불과 48시간 만에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B씨는 용인 동부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A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9월 11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무주까지 갔습니까? 하지만 B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묵비권 행사를 한 것이죠. 처음에는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폭행도, 살인도, 시신 유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다툼 후 헤어졌다 라는 것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B씨의 차량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여성의 유류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씨의 시신이 B씨가 있었던 곳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계속 추궁했습니다.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B씨는 점점 궁지에 몰렸죠. 그리고 9월 14일 오후 B씨는 결국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범행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B씨는 5월부터 A씨에게 접근했습니다. 틱톡 시장을 잘 안다. 구독자를 늘려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A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몇 달간 함께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채널 운영 방식을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인천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중 또다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B씨는 분노를 참지 못했고 A씨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발적 범행이었을까요? 경찰은 B씨가 범행 후 시신을 차에 싣고 무주까지 이동한 점, 인적이 드문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볼 때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9월 15일 용인동부경찰서는 B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9월 16일 수원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B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취재진이 물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B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범행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B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그렇게 구속됐습니다. 50대 남성이 20대 여성 크리에이터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 첫째, 동업 제한의 위험성입니다. 구독자 늘려줄게, 투자할게, 같이 하자.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제안입니다. 특히 구독자가 많지 않은 초보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제안에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왜 당신에게 먼저 다가올까요? 이미 성공한 크리에이터들은 파트너를 구하려면 오디션을 보거나 공개 모집을 합니다.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과도하게 호의적인 사람, 당신은 정말 재능이 있어요, 꼭 성공할 거예요 같은 말을 쉽게 하는 사람, 구체적인 계획이나 계약서 없이 막연하게 같이 하자고만 하는 사람, 투자나 장비 지원을 약속하면서 먼저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 돈, 개인정보 혹은 단둘이 만나자는 제안 등 당신의 개인 생활이나 일정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 이런 신호가 보이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SNS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의 특수성입니다. 크리에이터는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고 동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과 협업할 때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는 자신을 노출해야 합니다. 얼굴, 목소리, 일상, 관심사 등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사람이 접근하기 쉽습니다. 특히 여성 크리에이터는 더 위험합니다. 스토킹, 성범죄, 협박 등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A씨의 경우도 여성이었기에 B씨가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신다면 몇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세요. 정확한 주소, 자주 가는 장소, 일정 등을 SNS에 올리지 마세요. 둘째, 처음 만나는 사람과는 반드시 공공장소에서 만나세요. 카페, 코워킹 스페이스 등 사람이 많은 곳이 좋습니다. 셋째, 만남 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세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몇 시에 끝날 예정인지 공유하세요. 넷째,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세요. 구두 약속만 믿지 마세요. 다섯째,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즉시 관계를 끊으세요. 신뢰가 될까봐, 기회를 놓칠까봐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A씨는 꿈이 많았습니다. 크리에이터로서 성공하고 싶었고, 구독자를 늘리고 싶었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정당하고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성이 그 꿈을 이용했습니다. 도와주겠다며 접근했고 결국 그녀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A씨의 부모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딸이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고 이틀 후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절망감,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크리에이터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SNS 시대의 어두운 면, 동업 사기의 위험성, 그리고 혼자 일하는 사람들의 취약함에 대한 경고죠. 여러분이 크리에이터라면 혹은 크리에이터를 꿈꾸신다면 부디 조심하세요. 달콤한 제안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항상 경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구독자 숫자보다, 조회수보다,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A씨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크리에이터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실제 사건 미스터리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할 사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전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실제 사건 미스터리 루디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